안녕하세요. 민코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뉴욕시로 오는 난민 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인 사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요. 텍사스주에서 워싱턴 DC나 뉴욕시로 지금 중남미에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을 거의 10,000여 명 가까이를 버스를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유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들어오는 난민들을 그냥 다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타이틀 42라는 규정을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난민들을 받아주질 않고 되돌려 보내니까 유엔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그런 반이민 정책들을 뒤바꾸면서 타이틀 42를 더 이상 시행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텍사스나 주로 애리조나 주로 중남미의 난민들이 들어오면 텍사스나 애리조나 주가, 거기는 근데 문제가 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게 반이민 성향을 가진 주지사들이 있어서 그 주지사들이 자기들은 이걸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을 받고 싶은 데서 받아라 라고 하면서 무작정 버스에 태워서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워싱턴 DC나 뉴욕시로 지금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에만도 지금 지난 5월 이후에 거의 5,000여 명 가까이 지금 이 난민들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 난민들이 이제 버스에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제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다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벌써 아이들 한 1,000여 명은 이제 학교가 시작되면서 학교로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거처를 또 마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텔들을 이제 잡아서 지금 뉴욕시의 홈리스 쉘터 같은 것들이 다 꽉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것들을 잡아서 이제 거기 살 수 있게 임시로 그렇게 해주고, 지금 카톨릭 구호 기구라든지 이런 비영리 단체들과 이 뉴욕시 정부가 협력해서 이분들을 지금 돕는 데 이제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민권센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난민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되니까 지금 벌써 법원의 난민 신청 케이스가 2023년까지 다 꽉 찼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법률 또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 민권센터에는 이제 라틴계 변호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에도 여러 전화들이 와서 법률 상담을 받고 법적 대변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청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권센터가 사실 난민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케이스들을 저희들도 맡아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저희 민권센터 같은 한인 단체에도 요청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이 플러싱 바로 인근의 칼리지 포인트요. 칼리지 포인트에 호텔을 잡아서 거기에 이 난민들을 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뉴욕시가. 근데 이제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가 이제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계획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일단 했는데요. 이 뉴욕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중남미의 난민들이 이렇게 수천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은 저희 한인사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한인사회에도 거의 20만 명 가까운 서른 미비자들이 미 전역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이 분들이 언제 오신 분들로 파악을 하냐면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한국이 IMF 사태를 겪었을 때, 그때에 이 한국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 국경으로,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경으로, 또는
미국에 일단 들어왔다가 오버스테이를 하는 등 수많은 분들이 그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중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난민 신청을 할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IMF 난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출신 우리 한인들도 그런 역사적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전히 지금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이 난민들을 그냥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중남미에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느냐? 가장 최근에 이 문제는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완전히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어요. 본래 이제 산유국이고 석유를 이제 그 판에서 그걸로 상당히 잘 살던 중남미 국가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 정권이 사회당 정권이라는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거기다가 또 팬데믹이 터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물가가 이 뭐 수십 배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35,000배를 오르는 등 그래서 거의 뭐 현금이 그냥 휴지같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가 한 2,800만 정도인데요. 이미 지난 10여 년간 55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어디 비행기 타고 뭐 유럽으로 갔겠습니까? 다 주변의 중남미 국가들로 갔고 특히나 이제 멕시코로 많이 넘어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난민들이에요. 도저히 그 베네수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더하게 만드니까 그게 되돌려 받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결국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가 어찌됐건 간에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욱더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국제적인 난민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이게 난민 행렬입니다. 이 중남미에서부터 몰려오는 난민 행렬인데 이 난민 행렬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지금 미국으로 이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남미의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고는 이런 행렬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행렬 지금 뭐 각 자기들 나라 국기까지 들고 지금 이렇게 행렬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이 난민 문제는 간단하게 지금 뭐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나 또는 지금도 반이민 성향을 가진 그런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남쪽 국경을 닫아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 단지.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 문제는. 첫째는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경제난, 전쟁 등으로 해서 지금 올해 이 전 세계에서 난민이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억 명을. 전 세계에서 인구의 80명 중에 1명이 난민이 됐어요, 지금. 그런 전 지구적인 지금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돈은, 자본은 여러 가지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조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넘나듭니다. 국경 없이. 그럼 돈은 그렇게 넘나드는데 사람은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묶어둬요. 넘나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농장들까지도 이 중남미적으로 옮아가요. 거기에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돈은 그렇게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람은 그곳에 묶어두는 거죠.
값싼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요.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싼 그 임금 받으면서 일하느니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 달러로 더 많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뭐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무슨 범죄자들 거의 99% 아닙니다. 그냥 가정들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게 한인 로이터 사진 작가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중남미 난민 행렬을 같이 다니면서 멕시코까지 왔다가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멕시코 정부가 최루탄을 쏘면서 이 난민이 불악을 형성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낼 때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어머니와 아이들이 아이 하나는 그냥 기저귀 차고 있고 이 최루탄 피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한인 로이터 기자가 이제 찍어가지고 이걸로 필리처상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국경의 문을 닫으면 된다? 그거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시리아에서 이게 그 2015년쯤에 일어난 일이었을 텐데요. 시리아에서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남미 국가의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거기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거기는 배를 타고 건너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이 3살짜리 아이가 그 배가 뒤집히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죽고 이 터키의 해변가에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된 모습이에요. 이 다음 사진도 같은 그 모습이고요. 이 난민들의 문제는 이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죽이지 말자 더 이상 이 국경을 열어주자 그래서 이 난민들을 우리 받아주자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난민 문제는 지금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뉴욕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1억 명이 넘고 있는 이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냥 국경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고 죽게 놔두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희 민권센터도 비록 이게 한인들은 지금 난민들이 많은 경우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국제 난민의 날에 맨하탄에서 저희 민권센터가 같이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또 뉴욕 주 청사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청을 하면서 또 난민을 지원하자 이러는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같이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서류미비 청년들이 민권센터와 다른 여러 민족의 서류미비 청년들이 추방 아닌 해방이라는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난민 문제에 우리 한인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 형제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희들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뉴욕시로 오는 이런 난민 버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오는 난민들은 이 No Human is Illegal 인간은 불법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인간들이 사람이 어떻게 불법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한인 서류미비자도 마찬가지고 중남미에서 온 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서 이 난민 문제도 해결하고 이민자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이 이민자들이 또 미국에 오면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확실히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 일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이른바 에센셜 워크라고 필수 업종이라고 불리는 그 업종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미국이 보다 더 인도적인 난민 정책, 보다 더 공정한 이민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민권센터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우리 한인사회 여러분들도 이 난민들을 함께 보듬고 함께 이민자 권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